안녕하십니까. 여행하는 인생 여인TV입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에 떠도는 재미있는 유머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노부부의 고스톱 이야기입니다. 80이 넘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치매에도 좋고 시간 보내기도 좋은 고스톱을 매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날 고스톱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진 할아버지가 하루는 할머니에게 우리 다른 게임 한번 해보자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게임이냐고 그러니까 우리 오줌 멀리 싸기 내기를 한번 하자. 10,000원을 걸고 내기를 하자. 그래갖고 할머니가 거기에 응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이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할머니는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번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10,000원으로 하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좋다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할머니가 이겼습니다. 왜 이겼냐 하면 할머니에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게임이니까 공평하게 해야 된다. 두 손을 쓰지 않기로 한다. 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또 진인 조은산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다시 정청래 의원님께 라는 글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상소문 형식 청원글 시무칠조를 써서 주목받은 시사 비평 블로거 진인 조은산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향한 편지를 남겼다. 진인 조은산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 진인 조은산의 기록에 다시 정청래 의원님께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정청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을 놓고 성공한 정부로 남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박을 담았다. 다음은 다시 정청래 의원님께 라는 글의 전문입니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임기 평균 지지율은 41%에 달했고 퇴임 직전 마지막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34%에 달하는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를 성공한 대통령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특정 인종과 특정 계층의 분노에 힘입어 시작한 그의 정치는 갈등과 분열의 지속이 없고 결국 초유의 국회의사당 난입이라는 상징적 사건과 함께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상 최악의 오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평균 지지율은 27%에 불과했고 그의 4년차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실패한 대통령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분열의 시대에 분열에 맞서 동서화합의 시대를 열겠다던 그의 외침은 제 낡은 노트북에 아직 생생하고 대연정을 제안했던 그의 정신이 결국 무엇을 가리킨 것인지 살아있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으로 많이 벌던 사람이 더 많이 벌게 되었고 못 벌던 사람은 더욱 못 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 없는 자는 더 부자가 되고
집 있는 자는 더 부자가 되고 집 없는 무주택 서민은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를 증오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처참한 것은 이들이 다주택자, 유주택자, 무주택자로 갈리고 또다시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갈라선 채 멸절을 외치는 이 시대의 만연한 갈등과 분열의 적나라함입니다. 이미 국민 중 절반은 토착 외구이고 나머지 절반은 빨갱이였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은 남성과 여성마저 갈라놨습니다. 기업의 노동자가 갈라졌고 기업과 소상공인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갈라졌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이름은 식당 옆자리의 초등학생도 알고 있으며 어느 고등학교 교실 칠판에는 짝사랑하는 누군가의 이름 석자가 아닌 대통령을 향한 저주가 씌어졌습니다. 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성공한 대통령, 최고의 사령관은 도대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건 숫자로 표시되는 수치입니다. 아니면 그가 남긴 유무형의 자산과 가치입니까? 4마리의 사자가 2마리의 늑대를 해유해 4마리의 사슴을 해친다면 그것이 성공한 민주주의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리 없겠지만 정청래 의원님께서 지금이라도 대선에 뛰어들어 20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중위소득 50% 이하의 국민들에게는 50% 이상 국민의 집과 재산, 차를 마음껏 빼앗아가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시길 권유합니다. 개중 의식 있는 10%를 감하더라도 정 의원님은 40% 이상의 지지율을 이 임기 말까지 지키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정 의원님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곧 설입니다. 떡국을 앞에 두고 이제는 부모와 자식이 갈릴 것입니다. 초강성 친문 지지자인 아버지와 형을 상대할 생각에 벌써 뒷골이 땡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저희 형은 전향했습니다. 집값 때문에. 이제 저희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밥상머리는 도대체 언제쯤 끝나는 것입니까? 비가 옵니다. 비 오는데 건강 챙기시라는 덕담 같은 걸 바라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우산을 썼다고 해서 어젯밤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아니잖냐는 비유를 던지며 이만 물러갑니다. 그러나 건강은 잘 챙기시고요.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